안녕하세요. 지혜스쿨 5일내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식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혜란 무엇이고 지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지혜 연구자인 로저 월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따르면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또는 근원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경험적 인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경험적 인식과는 다른 삶의 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런데 이 길이 무엇일까요? 고대 이래로 서양 철학자들은 관조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현대의 서구 사회에서는 직관이 지혜 추구의 길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조와 직관은 서로 연관된 개념이긴 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관조, 특히 철학적 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양에서 철학이 발원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 즉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가 결합이 된 말이고, 필로스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는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지혜의 추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인들이 본래 추구했던 지혜, 위즈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란 본래 참다운 알을 의미했습니다. 알미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암,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알미란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며, 이것이 지혜의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혜란 존재의 참된 모습을 아는 것 또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 말하기를 신만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고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참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만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것이 이제 유명한 무지의 지인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참된 철학자는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지혜를 사랑하며 추구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정신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무지의 안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무지의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자신의 철학의 모토로 삼았던 거죠. 자신의 무지 상태를 자각해야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제거되어 갈수록 우리의 영혼, 푸시케죠. 현대어로서는 정신인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닦인 밝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동서를 막론하고 지혜,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참다운 알을 위해서는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의 평정이 강조가 되었고, 이것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스콜레라고 칭했습니다. 스콜레, 즉 마음의 평정이 없으면 관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마치 바람 한 점이 없는 호수에 하늘과 주위 풍경이 그대로 비추듯이 완전한 평정 상태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말하는 관조의 의미죠. 잠시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메서슨 호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주 청명하고 맑고 찬잔한 호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는 마침 거울 호수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호수처럼 맑고 잔잔할 때 모든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관조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조를 통한 암, 이것이 이제 결국 지혜인데요.
관조를 통해서 아는 것. 근데 이것은 언어를 초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사물을 본 최초의 찰나에는 그냥 본 것이 전부이고 아직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조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조된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피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피아는 관조를 통한 알미, 언어로 표현된 순수한 지혜 또는 철학적 지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콜레, 관조, 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콜레, 즉 마음의 평정 상태가 있어야 관조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관조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적 지혜 전통의 핵심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스콜레, 관조, 지혜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으로 아는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면 모른다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지의 지혜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H2O, 즉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자 이겁니다. 여러분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또 어떻게 현재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계시나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단지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물 자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고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보다 물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지식의 상당 부분이 아직 반박되지 않은 가설, 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인 이론 모형 또는 설명 장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현상 자체와 설명 장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 모형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반박되기 전까지는 진리처럼 통용이 되죠. 그러나 새로운 이론 모형이 나와서 이전의 이론 모형보다 현상을 더 잘 설명해. 그렇게 되면 이전의 이론 모형은 진리의 지위를 상실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이론 모형과 공존을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현대 양자 물리학, 이러한 이론 모형들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들 이론 모형 중 어느 것도 폐기된 것이 없습니다. 다 살아 있어요. 살아서 공존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은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양자 역학에 대한 김상우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학자들도 물이라는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과학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다는 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것입니다. 즉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아는 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아는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손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안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관조의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참 묘한 반전인데요. 내 마음이 아는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마주친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둘러보듯이 말입니다. 잠시 이 아기 사진을 좀 보세요. 잘 보이시죠? 예. 이 아기는 무엇이 그렇게 신기한 것일까요? 이 아기처럼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관조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갓난아기의 관조와 성숙한 정신의 소유자가 한 관조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정신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걸어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을 텅 비워서 맑고 순수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세계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온다, 나의 마음에 비춰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지혜의 여신은 전사만을 사랑한다 라고요. 이 말은 무지의 안개를 과감하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용맹스러운 전사, 워리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관조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관조적 지혜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